그 우리 추경 예산안 나오고 난 뒤에 각 언론의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17조 추경 성장 동력 확충 거리 멀어 쓸돈은 7조 분 마중물 효과 미지수 순수 경기 부양 4조 7천억 소비 부양 역부족 세출 2 내지 4조 확대 여야정 협의체 공감. 이 대충 보면은 규모에 비해서 세출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든 간에 세입 쪽보다는 세출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국회에서 증액을 요청하면은 정부 입장이 어떤지 이차관께서 한번 답해 주시죠. 정부로서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국회에서 심의하시는 대로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쓸 데가 없어서 그런데 그 할 때 예년에 추경 경기 부양에서 할 때는 2014년 그러니까 내년도에 완공될 사업을 금년도에 좀 땡겨가지고 추경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장률 전망요. 이걸 꼭 이렇게 꼭 짚어봐야 되는데 지금 역대에 보면은 그 정부의 성장 전망이 민간 어느 기관보다도 제일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정부의 2.3% 성장 전망 이게 제일 높은 겁니다. 제일 낮은 겁니다. 그 지금까지 보면은 4월 3일에 세계 10대 투자은행 평균은 2.9라 그러고 4월 5일날 국내 10번째 10대 증권사는 2.8%라 그러고 당분간 조정 계획 없다 그럽니다. 한국은행은 2.6이라 그러고 IMF는 16일날 2.8% 정도 되겠다고 하는데 굳이 정부가 바뀌었지만은 이렇게 어려울 거다 정부가 이렇게 다른 데하고 보다는 앞장서가 다른 데는 굉장히 좀 이상하다. 가장 높게 평가해 오던 성장률 전망을 가장 낮게 평가한 데 대해서 이거는 1차관께서 한번 대답하셨어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통상적으로 보면은 일반 민간 금융 회사나 예측 기관들보다 정부 전망치가 다소 높게 돼 있었고 거기에는 상당 부분 정책의 어떤 의지 그런 것도 반영이 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팩트 자체에 대해서 혹시 이게 틀린 점이 있다 있어요? 오늘 혹시 의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전에 어니스텐 영 아시다시피 세계 4대 회계 법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2.2%로 지금 대폭 하향한 뉴스가 났는데 이 경제 전망이라는 어니스트 영 그 자료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찾다 못 찾아가지고 저도 정부께 제일 낮다고 봤는데 2.3이나 2.2나 거기서 방금 발표한 뉴스를 저도 좀 한번 좀 다뤄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 요청 겸해서 하는 거는 국세청이 세서 진도를 2월달 실적 가지고만 내주셨고 4번 틀어주세요. 4번. 그 다음에 관세청은 3월달 중심으로 내주셨는데 지금 국세청이 3월달 세수가 나와 있는 걸로 보니까 이걸 해가지고 얼마 지금 3월달까지 세입 진도비가 나가 있고 이거를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어떻게 돼야 될 거냐 하는 것은 소위 쪽에다가 답을 소위 시작하기 전까지 자료를 내주시고 다만 이제 기획재정부에다가 6조 원 정도 감액 경정 건의했는지 하는 거는 나중에 국세청 여기에 증세법무국장 나오고 계시니까 나중에 짧게 대답 한번 해주시고 그 이전에 국세청과 관세청이 증세 노력 반영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차관께서 이차관께서 답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은 국세청은 차장 직속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설치하고 조사 인력을 400명 확충해가지고 대부분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빼고 조사를 강화하겠다 그러고 관세청도 200명 투입해가지고 관세 조사를 2배 정도 늘리겠다 그러는데 이 두 개의 기관에서 증세 노력하는 게
몇 조 원 정도 되는지. 통상적인 징세 노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 내지 3조 원이고요. 특별히 노력을 좀 더 강화를 하면 그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지난번 여러분 의원님께서도 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같이 중산층 서민 예, 상세한 자료를 하겠습니다. 소위 시작되기 전까지 주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에 촉구를 2가지 하겠는데, 우리 세입 예산은 세출 예산만큼 이게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게, 우리 국회법에도 84조 5항에 보면은 예결위는 소감상임위원회의 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하며, 소감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세 비목을 설정 동의를 의뢰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입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국회법에서 한번 이렇게 다시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 동의 소관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도록 고쳐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국가재정법에도 보면은 본의원이 2009년도 2월 달에 세입 예산 최근 편성의 제한을 편성으로 할 수 없다를 할 수 있다를 가지고 쭉 했는데, 그때도 세출 예산 중심으로 했지 세입 예산이 이렇게 자주 경쟁될 거고 대규모로 될 거는 상정을 못 했던 겁니다. 그래서 89조 1항 4호 정도로 해가지고 세입 경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법하고 국가재정법도 이 세입 중심으로 이렇게 균형이 잡도록 세출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가 추진할 의향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김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만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의원 질의 때 국세청에 징세국장 답변을 요청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냥 가시고 답변하실 부분을 저희한테 서면으로 좀 이렇게 하도록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예. 국세청. 국세청이 징세국장이 와 계시고 내가 답변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아까 답변 시간을 못 드려가지고 지금까지 앉아 계시는데, 가시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도록 네. 그렇게 해주세요. 예. 국세청 징세국장 서면 답변 보내시죠. 예, 갖다 주셨습니다. 다음에 김웅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관임 의원 질의. 예, 이게 조특법 고쳐가지고 양도소득세 면제 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보면은 KTX가 여수역 출발해가지고 용산역까지 지금 와 있는데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거니까 이거는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정부 측에서도 오해를 했던 부분이 있는 부분은, 이 내용이 정부가 제안한 내용도 그렇고 심사자료도 보면은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9억 원 이하 신축주택 또는 미분양주택,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이랬는데 논의의 초점이 1세대 1주택자의 85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 이것만 포커스 온 돼가지고 논의하다 보니까 또 실제로 그 후에 그 논의가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정부는 이 논의가 없는 걸로 그대로 되어버렸고, 이거는 또 되는가 싶어가지고 정부가 한번 발표를 하니까 시장이 이상하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소위에서 이게 그게 아니고 전부 다 포괄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다 보니까 다시 또 이상해지고 2번 사인을 갖게 된 겁니다. 내용으로 보면은 9억 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하고 신축 주택은 경기 부양성 성격이 강하면서 최근에 한 2, 3년간 써왔던 정책의 연장이고, 그 다음에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나중에 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하우스푸어 대책이 가미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묶어가지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혼선이 있었는데 여야정 협의 합의문에도 있고 또 우리 소위도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 가고 다음에 과거에 해왔던 9억 원 이하 신축주택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부가 안을 내든지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와는 별도로 경기를 보고 왜 그러냐면은 2010년도에 4월달인가 그때도 우리 소위에서 어떻게 했나 하면은 미분양주택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분양하는 측에서는 회사에서는 분양 가격을 깎고 거기에 상응해가지고는 국가에서는 세금 혜택을 주고 하는 대책으로 했고 그 다음 또 작년도에는 9월 11일인가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12월 연말까지만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됐는데 여러 의원님들 자꾸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정부 쪽에서도 물론 뭐 1급 인사도 있고 장차관 다 바뀌어보고 보니까 국토부의 주택실장도 이번에 또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혼선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2010년도에 분양가를 내리면서 한쪽에서 세제 혜택을 줬을 때 효과가 어떻게 됐고 작년도 9월달부터 12월까지 어떻게 됐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 또 이렇게 정부 여로에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이 부분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이거는 그냥 가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국가재정법에 대해서는 따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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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용환 한국수출은행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가지고요. 다른 기관장 분들 인사 말씀만 듣고 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관장님의 인사 말씀만 하고 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의 위헌 여부는 뭐 다른 데서 판단할 문제고 다만 이제 헌법에 있는 규정들이 회계연도 개시 며칠 전까지 하는 조항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처음으로 그 이전으로 땡기는 이제 법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 여부는 별도로 하고 다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심의해가지고 여기 보면 똑같은 54조 2항에 보면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전부 다 이렇게 지켜지면 뭐 별 문제 없겠죠. 특히 우리 소위에서는 당초에 얘기를 했던 보름 안보다가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열흘씩 뒤로 미루고 또 그 단서를 달아가지고 국회 조기 제출과 관련해가지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뭐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이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말미를 더두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10월 2일 날 예산 편성안을 제출받는데 그때부터 바로 심의에 들어가고 그래 해보니 또 안 되더라. 정부에 좀 빨리 내라. 이제 이런 게 이제 못 되니까 아마 유성걸 의원이 이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받아놓고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국정 뭐 감사하고 뭐 이래 하다 보면은 실제로 논의되는 거는 그 뒤에 부분에 논의되는 부분이 많고 또 30일 이전에 확정 지우는 것도 지켜지지 못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이렇게 부처 요구 한 5개 땡기고 또 편성하는데 5개 땡기고 그것도 15년부터 이래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뭐 조치를 취하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되 정부의 입장을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고 우리 국회에서도 꼭 좀 60일 심의 가지고 모자라니까 70일로 80일로 90일로 매년 늦춰야 되겠다.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우리 결정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꼭지가 하나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은 예결위를 상설화 시켜놓은 예결위를 상임위화 할 거냐 하는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상임위화 된다고 하면 당연히 땡겨가지고 바로 심의를 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정부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떤가. 소위는 물론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전체회에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한번 허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의관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 한원 청장님, G20 18일, 19일 다녀오셨죠? 네? G20 회의에 다녀오셨습니까? 네네. 어저께 교육했습니다. 예. 그 언론에 보면은 G20의 합의문을 해석하는 게 한쪽은 일본한테 면제부 줬다. 한쪽은 뭐 선방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합의문 내용에 보면은 그 디플레 타겟책이고 내수 확대책이지 엔화에 뭐 이렇게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작년 12월 16일 이제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했을 때 1불당 83엔 하던 게 딱 4개월 만에 100엔 가까이 돼가지고 20% 정도 일본 엔화 가치를 떨어뜨렸거든요. 물론 일본 경제가 내수 위주로 되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현대자동차나 자동차 수출하는 업체는 도요타하고 경쟁하는데 20% 정도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언론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저렇게 20% 정도로 양적 완화를 했는데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거는 디플레 타격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수 확대다. 이렇게 박아냈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양적 완화는 양적 완화고요. 예.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엔저를 목표로 했다가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그거는 말을 못 쓰게 되었고요. 아까 그 위원님 처음에 질의하신 것 중에 한편에서는 양적 완화가 국내적인 목적에서 한다는 걸 두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에 재정 건전성은 일본에다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나름대로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그랬습니다만 일본에다가 일종 구속력 있는 걸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 통화정책에서는 환율을 타겟하지 말고 또 경쟁적인 절하를 하지 말아라. 그거를 써놨고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은 또 구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국제관계라는 게 애매모호한데 한쪽에서는 내수 확대를 위한 거지 엔저를 노린 게 아니다. 이쪽은 그렇다. 예.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이면으로 얘기할 때 예컨대 1불에 100엔 이상 가지는 않는다. 이런 합의가 이면에 있습니까? 그거는 아마 미국 지금 유로 다 양적 완화를 한 나라들이기 때문에요. 예. 이 기축통화를 가진 그 네 나라가 지금 다 양적 완화를 한 겁니다. 거의 0%대의 이자율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자기가 하면서 남보고 하지 말라고 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3월달 지난달 21일 날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 그 전임 총재가 뭐 굉장히 강경 입장에 대해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총재님 보시기에 일본에 면제부 준 겁니까? 이만하면 막 그런 대로 되겠다 이런 정도입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면제부를 줬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국제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오히려 일본이 과연 저런 정책을 해서 제대로 잘 갈까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지금은 왜 모든 걸 얘기하냐면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 정책 중에서 신성장 정책이 6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 개의 화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아마 종합적인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한국은행하고 정부하고 경기진단이 입장이 상반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정부는 4월 15일 날 성장은 저성장이다. 고용은 둔화되고 있다. 내수는 굉장히 부진하다. 수출은 개선이 안 된다. 이렇게 한데 봐서 한국은행은 완만한 회복세다. 작년에 높은 증가세가 조정되는 모습이 고용이다. 설비 건설 투자는 2월부터 증가로 반전이 됐다.
수출은 증가율을 시현한다. 이런 걸로 해서 총재님께서는 4월 11일 금통위에서 성장세가 개선되고 있고 금년은 상저하고가 될 전망이고 성장 경로는 바닥을 치고 변곡점을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게 현재로서는 그 성장 경로가 저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또 작년에 그 3%에서 2.75로 떨어뜨렸을 때 이제 쭉 하신 말씀하고 동결시키면서 하신 말씀도 기조가 전혀 이제 다르면서 오늘 업무 보고에 보면은 앞으로 금리 운영은 물가가 지켜진 범위 내에서 이것저것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돼야 되는데 물가만 지켜지면은 국제정세가 그리 불리하게 되지 않으면은 금리는 그때 가서 검토해서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열어두신 겁니까? 항상 매달 결정하기 때문에요. 특정 방향에 대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가능성은 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고에는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물가만 지켜진다고 하면 다른 여건을 고려해서 그때 가서 좀 내릴 듯한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업무 보고 14페이지에서. 항상 저희는 매우 열린 자세로서 그때를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성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조특법에 관한 요거는 아까 여야간사가 잠깐 정해해서 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경도 먼저 상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의원이었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축조심사를 소위심사로 대체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일정 제1항과 제2항 김현숙 의원과 우영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사일정 제3항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사일정 제4항과 제5항 김현숙 의원과 우영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사일정 제6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사일정 제7항과 제8항 주성용 의원과 최경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사일정 제9항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사일정 제10항 이승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사일정 제11항 주성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윤관석 의원과 최봉홍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부담금 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사일정 제14항 부당금 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사일정 제15항부터 제20항까지 신계륜 의원, 서상기 의원, 송강호 의원,
여상규 의원, 남경필 의원, 유승면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6건의 국유재산 특별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사일정 제21항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사일정 제25항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국회법 제58조 규정에 따르면 전부 개정 법률안은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생략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안의 경우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 아니라 현행 법률을 보다 알기 쉽게 정리하는 차원의 개정이므로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사일정 제25항 정부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사일정 제26항 정부가 제출한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3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회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그간 설명을 통해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동안건을 있습니까? 예. 예, 그럼 부장님은 말씀하십시오. 이거는 정부가 확실하게 답을 한번 해주고 상정하는 것을 동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금년도 2월 27일 날 의결하고 또 본회의에서 금년도 3월 6일 날 의결해가지고 정부에 보낸 대로 앞으로 담배값 인상할 때는 법령에 근거해가지고 공익기금 납부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정부의 답을 받고 그 다음에 상정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 측 답변해 주시죠.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초 생산 안정화 기금 조성이 07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공익사업 출연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고요. 담배 가격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인상을 전제로 공익기금 부과 재개 여부를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김강림 의원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관련되는 출연 관련되는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값 인상을 전제로가 아니고 안 올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고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은 법에 살아있는 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공익기금 자체가 KTNG나 담배 제조회사 그러니까 농사짓는 입담배 생산업자들이 가져가야 될 몫을 제조회사인 KTNG가 가져가는 것은 막아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상했을 경우에 전제가 아니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법 취지대로 공익기금 납부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 요 말만 해달라는 겁니다. 인상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담배값 인상 논의 검토하겠다든지 그렇게 담배값 적극적으로. 인상 논의 시 의원님 걱정하시는 말을 충분히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이 보충 질의는 다른 의원은 없으면은 보충 질의를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수출입은행하고 한국은행에 대해서 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